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탐정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큰 행사로서 치르고 있는 차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례는 차와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차례 역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차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듣고 있습니다. 인삼차, 유자차, 감립차, 뽕립차, 또 이슬차, 국화차, 보리차, 커피 이렇게 수많은 차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차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명칭을 붙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차가 아니라 차 대신에 마시는 대용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차가 학명으로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동백 종류의 그런 식물에서, 즉 차나무에서 만들어진, 찻잎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결과물, 곧 우리가 아는 녹차라든지 녹차, 백차, 보이차 등등 해서 많은 그러한 차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찻잎을 가지고 만든 또 우려 마시는 그것을 우리는 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예를 든 그러한 인삼차, 유자차, 커피차, 영지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차의 개념에서는 이것은 차가 아닌 것입니다. 건강음료죠. 그래서 아언각비에 이렇게 보면 이 아언각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그 개념을 알고 쓰지 못하는 오용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에 대해서 교정하는 그러한 글들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정다산 선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물 등을 달여 마시는 것을 차라고 하지만 이것은 탕이라고 해야 옳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나무에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초창기 역사적으로 나오는 것은 주나라 무왕이 저 남쪽까지 내려가서 정보를 했을 때에 이 조공품 중에서 그 안에 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수천 년이 된다고 볼 수 있죠. 2000년이 넘었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을 차라고 사용하지 않았고 고도 이렇게 혹은 고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쓴 나물, 쓰지만 건강에 좋은 그런 나물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하 성목이라는 데서 또 석초 해가지고 나무를 해석하고 또 풀을 해석하는데 이 두 가지 다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여기 앞에 보면 여기에 가는 고도다.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쓴 나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보면 그렇다면 쓴 나물, 도. 이 도는 뭐냐? 고체. 쓴 채소, 이런. 쓴 식물, 이런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뒤에 가면 500년 정도 후에 가면 여기에 곽박이라는 분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찍 딴 것을 도라고 하고 늦게 딴 것을 명 혹은 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도 여기에 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곽박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조선이 산동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해서 천독이라고 할 때에 이것을 천축으로 이렇게 풀이를 한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차나무에서 찻잎으로 만든 우려서 마시는 것을 차라고 하고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대용차 또 아원각도에서는 탕이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경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수위 도고 기감 여제 해가지고 이 제는 냉입니다. 그래서 누가 차를 쓰다고 했느냐, 이것이 냉이만큼 달건만 부드럽건만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여기 신농본초경의 목보에서 이렇게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이라는 것도 차의 이름입니다. 고대에는 차에 대한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고 지역마다 혹은 시대마다 다르게 불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차라는 이름으로 통일되는 것은 기원 후 9세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야 이 각 지역에서 부르던 이런 각각 다른 차, 가, 설, 명, 천 이것을 대표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차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차로서 통일하기까지는 이것이 AD 9세기가 되어야 비로소 차로서 지역마다 또 그 이후에 시대마다 통일된 이름으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차는 맛이 쓰고 달며 약간 성질이 차다. 그러나 독이 없고 주로 두창을 치료하고 소변을 보기에 이롭고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결한다. 또 사람이 잠을 적게 자게 하며 가을에 체협한 차는 쓰다. 주로 기운을 내리고 소화에 좋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즉 차 그 자체는 성질이 찬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차다고 하는 것은 몸을 응축시켜주는 것이고 따라서 이 체온을 낮춰준다든지 또 때로는 이 가래가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남의 전통적인 차를 마시는 그런 방식은 찻잎에다가 주전자에 찻잎을 넣고 거기에 계피, 우유, 산수유나무, 파, 생강 이런 등등 다른 것들을 섞어서 같이 우려서 마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찬성질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차의 기원에 대한 그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기원은 다음과 같이 대표적인 것이 7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중화 3조 중에 한 분인 신농 임금설. 이분이 차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 이후로부터 차를 약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서주시대 초기 1046년이죠. 주나라 시작이 파 쪽에서 차를 재배했다. 이렇게 해서 서주시대에 차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부초설. 또 전국시대에 명이 편작에서 유래가 되었다. 다섯 번째는 전한의 선제시대에 선비, 왕포가 만든 노예매매 계약서, 동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 노예, 차를 담당하는 노비가 해야 될 일, 차를 사오고 보관하고 어떻게 끓이는지 그리고 그 다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등등에 관한 그러한 임무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다. 이렇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갈공명설이 있고요. 제갈공명이 남쪽으로 정벌하러 내려갔을 때에 그 풍토병을 이기기 위해서 이 차를 마시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제갈공명과 관련한 것은 남나산에 있는 그러한 그 차가 하나의 상표로서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달마설, 달마에 의해서 차가 이렇게 보급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느 것이 차의 기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차는 호주, 중국 호주에서 출토된 동안 이후에 그 차 보관 항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가 되는 유고 때까지만 해도 이 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백 년간 이 도와 차라는 것이 혼용되어서 사용되었다, 표현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것이 동한 말기에 이렇게 차라고 하는 당시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차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의 기원에 대해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 이 생물학적인 그러한 기원이라는 것은 바로 계통분류학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신라시대 대렴이 지리산에다가 중국에서 가져온 차의 씨앗을 심어서 이렇게 자랄 수 있게 했다 하는 그것은 개체의 기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기원과 개체의 기원은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해양성 기후로 전파를 되는데, 이것이 그 기후가 토양마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존하면 거기에 맞는 변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이차 같은 경우에 대엽종이다, 소엽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종의 기원을 봤을 때에는 이런 말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대엽종이든 소엽종이든 차나무의 기원은 한 가지에서 이렇게 변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통학상 종은 하나뿐이고 지리적인 변종은 무한하다, 즉 개체의 기원은 무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에서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기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라시대 때에 그 차나무를 심었을 때에 그 수도에 가까운, 그때 당시 경주 근처 어디에 남산이나 여기에 이렇게 심었으면 될 것을 왜 굳이 먼 지리산까지 가서 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 차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기후가 지리산이었다, 지리산의 그 기후와 토양이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짐승에 의해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힘이, 외부의 힘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차나무가 자생한 것, 그것은 개체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828년에 대렴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 종자를 지리산에 이식을 했는데, 이 이전에 이미 안악 3호분 그 벽화에 보면 차 그릇이 거기에 그려져 있고,
또 신라 안압지에서 발견된 찻사발에도 역시 차라고 써 있는 것을 보면 이 대렴이 당나라에서 차종자를 가져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전 시기에 차를 알고 있었다. 차를 즐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렴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차종자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양을 원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쪽 김해 지명에는 차자가 들어간 다동, 차골, 다전리, 차호리, 다곡 등이 있는데 이런 곳에는 대부분 차가 자생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까지 고려, 조선 이때까지 가도 이러한 차가 생산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그 중앙에 공납을 하느라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 그곳의 관리들도 자기도 좀 챙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생산량보다 더 과도한 양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차가 백성들을 어렵게 한다 하면서 탄식하는 그러한 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는 고대에는 어떻게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습니다. 그 전에 표현됐던 것은 고도 혹은 고체 해가지고 쓴나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구가 차자를 획을 하나 뺨으로써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차자가 되었는데 원래는 이런 도자였습니다. 이런 도자였는데 이 도자 중에서 이것은 풀을 나타낸다. 식물을 나타내는 풀초자가 되겠죠. 이것은 풀초자가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 시작이 되는 글자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우리가 이제까지 삼신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나온 글자입니다. 이것은 삼신이 합해진 삼신을 모신 집, 곧 사당 이런 뜻이 되고 이 밑에 있는 이것은 삼신 중에서 으뜸이 되는 천신 하나님, 고조선의 시조, 또 산행경에서 말하는 동해진의 북해지호해서 산동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바레만과 그 남쪽 일대에 영토를 가졌던 그 지역에서 최초의 지배자가 되었던 여기에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신이라는 글자가 들어있고 여기에 이것이 이분의 토템인 해를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은 같은 이름이었지만 이분이 토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은 계속 자신은 이분의 자손이기 때문에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알이라는 것은 순 우리말로 해, 태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자에 따라서 자신이 알에서 태어났다든지 혹은 큰 해로부터 감흥을 받아서 태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이 같은 개념의 다른 표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석탈해 이것 자체도 석, 옛석자, 탈, 나왔다, 해. 그러니까 예전부터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이 바로 이 신농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신농 하나님, 뉘조, 그 다음에 희화,
삼신이 되는 이 세 분을 모신 사당에서 그 중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신농 하나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차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분을 이렇게 기념한다고 해놓고 여기에 풀초자를 붙이게 되면 이것은 신농 하나님과 관련되는 풀을 여기에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약으로 쓸 수 있도록 권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는 카멜리아 시넨시스를 기원으로 하는 바로 그 차나무, 찻잎, 마시는 차, 해독하는 차. 그래서 이 차를 통해서 많은 질병에서 백성들을 구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은 최초의 어른은 바로 신농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나왔던 차의 기원 7가지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차의 기원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신농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차로 이렇게 이제 정해지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옛 글자를 이렇게 자주 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그란 알을 생략할 때 거기에는 이 알이 다음 세대의 글자에서는 이런 형상으로 되게 됩니다. 팔자처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제가 진작에 올린 이사지 왕도의 칼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에서 보면 이거는 나눌 분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나눌 분자는 칼도자와 같아서 가른다. 그래서 갈, 이것을 한 음절로서 표현을 하고 이것이 가른다, 자른다, 나눈다, 구별한다, 분류한다, 하여튼 뭔가 여러 가지 속에서 그것에서 특별히 이것을 별도의 어떤 것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글자에서 보면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시조 할아버지 신농 임금님, 이분을 별도로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모시는 분이다,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차의 기원, 그것을 보면 이렇게 고조선 초기에 이 금문, 이 글자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 차의 시작이 되는 글자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글자는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의 글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좌측에 있는 이 글자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자가 됩니다. 우리는 배주라고 이렇게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내는 이 주는 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안에 이 술통이 됐든 혹은 차가 됐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을 이렇게 따르는 그 바가지 같은 것, 그것이 그 안에서 동동 떠 있는 것이 마치 강물이나 바다에 배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과 같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는 제사 지낼 때에 이렇게 차든 술이든 그 올리는 그러한
잔으로서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또 이것이 또 하나의 뜻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고향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 오제에 있는 고향 임금, 즉 이렇게 표현이 되죠. 고, 이것이 당시에 고자고 이것은 양이 됩니다. 고향 임금님. 또 혹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여기까지 돼 있어가지고 알 고향, 정옥 고향. 그래서 사마천 사기에서는 이것을 같은 의미 되는 전욱 고향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고향 임금이 신화전설의 인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상은 고향 임금님이 실존하던 그 시대에 쓰였던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신화전설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논외로 이 문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것은 고향 임금님을 나타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사에서 쓰이는 그 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차의 기원이 되는 이 글자, 이 삼신을 모신 사당에서 이렇게 신농 임금님께 잔을 올리는 것, 이것이 최초로 시작된 것이 바로 정옥 고향 임금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제사를 시작한 시작은 바로 고향 임금 때에 신농 임금님에게 올리는 제사로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차의 기원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차의 기원은 신농 임금님 이분이고, 이것을 이 신농 임금님에게 제사를 올렸던 최초의 인물은 바로 이 고향 임금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차에 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의 기원은 신농설, 달마설, 부처설, 공명설 등등등 다수설이 거론되지만 역사와 글자의 발전 과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농설 하나뿐이다. 차라는 자체가 신농 하나님께 올리는 쓴 나물, 즉 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멜리아 시넨시스. 고대에는 차가 아닌 고도라고 표현했고, 지역이나 시대마다 다른 이름으로 차를 표현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차, 가, 설, 명, 천 이렇게 된다. 차의 시작은 음료가 아니라 또 풍류가 아니라 약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점점 수확이 많아지면서 또 구하는 것이 시대가 갈수록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면서 이것이 하나의 음료로서 또 사교의 장으로서 이렇게 성질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구가 기존에 내려오던 도라는 그 글자를 획을 하나 빼서 차로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것이 통일되어 표현된 것은, 차로서 통일이 된 것은 약 9세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 설, 명, 천, 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차로서 통일이 되었다. 그 시기는 9세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대렴이 차를 가져오기 이전부터 있었다. 여기서는 사국시대 이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보다 그 시기를 압축한다고 하면 대렴이 가져온 그 시기 이전, 한 500년대 이 정도에서 차 문화가 확인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차의 기본적인 그런 그 개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차라고 하는 것은 삼신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신이 되는 천신, 신농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고 그 제사를 최초로 실시했던 분은 고향 임금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